지방정부에서 당신과 다른 동료들이 해주신 중요한 일에 감사드립니다. 지방당국 책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친구 여러분, 이 자리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동과 예산으로 저희 정부는 국가 정책을 수립합니다. 여러분은 각 정착지, 각 도시에서 그곳의 필요와 주민들을 우리 모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거리에서, 기관에서, 학교에서, 회복지원센터에서, 거주지에서, 상황실에서, 상업시설에서, 동네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동료 장관들에게 잘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멋지게 해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부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습니다.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역 행정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단순히 권한을 여러분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양하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교실에 있는 아이, 사업주, 집으로 돌아오는 예비군, 그리고 임시로 이주해야 했던 가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여러 상황에서 대피와 복구에 대처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고, 이를 담당한 정부 당국도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강한 정부와 강한 당국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행동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독립전쟁 내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전사들, 우리에겐 정말 대단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웅들이네요. 그들은 최전선에서 지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두 함께 민간 전선에서 지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책임자들과 관계자 여러분은 포화 속에서도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비상센터를 열었고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으며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공격을 받은 곳들, 때로는 전체 동네가 피해를 입은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멈추지 않았고 에너지와 배려, 당국과의 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 정책과 제 정부 동료들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기둥, 즉 안보와 번영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말이나 공허한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힘과 결단력으로 단 하나의 규칙에 따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규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하면 먼저 그를 죽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죽일 의도로 일어난다면 먼저 일어나서 그를 죽이십시오. 우리는 안보 개념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바꿨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열린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도권을 잡는 것, 공격하는 것, 창의성, 기지, 대담함.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만 둘째 날에 내가 우리는 중동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월 7일 학살에서 이 살인자들에게 끔찍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임박한 끔찍한 파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마스만 상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란과 그 대리인들, 이란 축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한 단계씩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는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론과 함께 그곳에는 아직도 우리 국민, 우리 사람들, 다른 나라 시민들, 여기 대사님들로 대표되는 분들도 수백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멈춰. 지금 당장 멈춰. 제발 멈춰주세요. 라파에 들어가지 마세요. 협상을 합시다. 필라델피아를 포기하지 마세요. 협상을 합시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를 전혀 차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납치된 사람들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로 포장할 것입니다. 포장한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라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하마스가 다시 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납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구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라니 가브리엘,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까지. 믿기 힘든 일을 해냈지만 그들은 전면 철수 조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자 지구의 거의 70%를 점령하고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들도 제거했습니다. 학살의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딘 카다드는 이제 그들의 지휘관이자 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없앤 뒤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로켓도 미사일도 총알 한 발도 없었어요. 맞아요. 하마스가 아직 거기 있지만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가자 지구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신에게 만족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너희는 100% 달성하지 못했잖아. 겨우 80이나 90밖에 못했잖아. 내가 그 조언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라니에, 데이브, 시너르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물론 레바논으로도 못 갔을 겁니다. 비퍼스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켓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이었습니다. 15만 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과 미사일이 우리 도시들을 향해, 바로 이곳을 향해 겨누어져 있습니다. 북쪽말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8%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우리가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100명을 나스랄라와 지휘팀, 다른 이들과 함께 받았을까요? 아니요, 감수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스랄라와 그의 지휘팀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여러 테러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거의 10,000명입니다. 제가 제거했다고 말할 때 이는 정부와 저희의 의식적인 정책임을 알아두세요. 우리 전투원들과 지휘관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저항과 힘 덕분입니다. 이제 와서 교훈을 주려 하지만 아직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엔 헤즈볼라와 잔당들이 갈릴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지하 인프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바논 남부에 있었고 직접 봤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 프로젝트라 부르는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석유 드론 문제를 해결 중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있으며 100%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라파에서 멈추자는 당신 제안을 따랐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한 제로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전혀요. 그건 그냥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리아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에게는 특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현명하거나 신중한 행동이 아니라고 뭔가 망설임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로 말이죠. 우리는 전력을 다해 들어갔고 또한 구해냈습니다. 우리 드루즈 형제들, 나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드루즈 형제들을 지킬 것이며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포효, 사자 같은 국민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골랐습니다. 사자 같은 국민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우리는 사자 같은 국민과 사자 같은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대통령,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전력을 다해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라파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며 전쟁 초기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이 없으니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손톱으로라도 싸우겠습니다. 때로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왜 싸우는지 말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그 전에 사자 같은 용기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적들, 우리를 파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 적들, 사실 당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에게 말했듯 그들은 우리부터 먼저 노립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의 계획을 알렸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결국 매우 중요한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란이 와서 우리의 도시를 파괴하고 우리 시민들을 죽이고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중 라파에 들어가지 마라. 레바논에 들어가지 마라. 시리아에 들어가지 마라. 이란에 들어가지 마라. 세상에 공격하거나 지도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 그들은 와서 우리에게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100%를 달성하지 못했고 겨우 80%, 나 90%밖에 못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당신에게 리더십이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진실인 버전, 그리고 정해진 메시지에 흔히 끼워 넣는 그런 버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그 버전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광고 대행사들, 현장에서 검증받을 때 우리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검증받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결과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대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이란에 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리인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총리인 한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를 확고히 유지할 것입니다. 북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번영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용기 있는 결정과 용기 있는 지휘관, 그리고 용기 있는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힘 덕분에 외교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전례 없는 규모로 개발, 성장, 회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힘겹게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리트로리치 총괄이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과연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드로리치 슈타인메츠 사무총장입니다. 모두 아시죠? 총리실에서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부처의 총괄이사들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도 함께 일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 규모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남부 지역 강화를 위해 약 230억 셰켈을 배정했습니다. 오테프 지역 재건, 이스라엘, 네게부 서부 개발, 성장하는 대도시로서 베르셰바바의 입지 강화, 인프라 건설,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확대, 혁신 촉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그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부는 단순히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게브 서부, 가자지구 주변 지역을 포함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파괴된 것을 단순히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정부와 지방당국이 공통된 비전으로 함께 일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양쪽에서 우리가 한 일을 북쪽에서도 할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는 북쪽을 위한 290억 셰켈 규모의 여러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접경지역 공동체의 재건, 갈릴리와 골란구원의 정착촌 확장, 문화, 보건, 교육, 고용, 교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키리앗 슈모나 대학교, 키리앗 슈모나행 기차. 예전에는 그것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프라 혁명을 엮고 이를 이끌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군복무 중 사헬의 마트칼 부대에서 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란에서도 시리아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리드 도로의 좁은 길을 따라 이동했고 와디 아라에 도착하면 줄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고 걸렸고 스웨즈 운하로 내려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길이 온통 구멍투성이인 도로를 따라 거의 키리앗갓까지 운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멈춰야 했습니다. 사실 키리앗갓이 아니라 키리앗 말라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총리로서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나라를 고속도로, 교차로, 터널, 기차로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키리앗 슈모나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으로 이어지는 6번 고속도로의 연장, 갈릴리 중심 지역의 강화,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북부를 강화할 여러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부 주민들과 여러분, 지방 당국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남부에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북부에도 추진력, 아니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당시 남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장세는 가자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도 당황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북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날 남부가 새로운 가족,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북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택, 일자리,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외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다른 지방 당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당국자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을 위한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85만 개의 주택 단위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주택 단위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만 개의 주택 단위입니다. 우리는 약 20만 개의 추가 주택 단위에 대한 포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공항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부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공군기지가 있고 이쪽 저쪽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하지 않고 저기서도 원하지 않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도 가져오세요.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여긴 어때요? 총리님, 여기는 가자 근처입니다. 저는 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지만 만약 쏘면 모두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첼리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첼린의 남부 캠프를 짓고 있고 북부 캠프도 곧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질 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행하고 이전하고 예산을 세우고 개발하고 여러분과 함께 건설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구시단, 샤론, 유대와 사마리아를 강화합니다. 나라의 동부축에 대해서도 저는 제 리더십 내내 그곳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국경을 봉쇄할 것입니다. 제 리더십하에 우리가 이집트와의 국경을 봉쇄했고 그 다음에는 레바논 국경 그리고 골란 고원에서도 국경을 봉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른 분야들도 있고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미래의 모든 기술들, 인공지능, 양자기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 저는 방금 말리 도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아이들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미 휴대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에 인공지능 국가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 책임자로 최고의 전문가인 예비역 준장 에레즈 하자케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모든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이곳에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아시죠?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을 쫓고 있고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스라엘 경제와 셰켈이 달러 대비 거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개방하고 자율경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경제, 민간 부문, 그리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천재성의 결합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다른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안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정당성 훼손 캠페인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8번째 전선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홀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과가 뭔지 아시나요? 하지만 이 100%에 대해 떠드는 모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존재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이트밸리와 산악지대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우리를 파괴할 핵폭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막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협을 물리쳤고 수천 수만 개의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을 물리쳤습니다. 저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이네요. 잠깐 뭐라고요? 박수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너를 죽이러 오면 먼저 일어나 그를 죽여라. 그가 널 죽이게 두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계속해야 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도전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제가 여러분께 언급하는 것을 잊었던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예산에 3,500억 셰켈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증액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적이길 원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지하무기 산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동맹을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확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단순한 목표입니다. 지금 저는 구시에치온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보고 듣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 채널들의 말은 듣지 말고 낙담을 조장하는 세력의 말도 듣지 마세요. 우리는 총알입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우리의 땅을 위해 싸우고 계속 싸울 각오가 된 총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질문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초면님, 앞으로 30년 뒤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예언자는 아니지만 국가의 삶에서 진정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힘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동맹을 맺고 정상화 협정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하다면 특히 이 지역에서는 당신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30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저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적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너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다면 먼저 일어나 그를 죽여라.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강해질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스라엘 방위군과 우리의 모든 안보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으며 영원하신 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